풀어보죠. 5-2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이 보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프가 눈에 좀 들어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적분의 개념에서 넓이를 구하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모르면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 좀 해결하면, 그래프 잘 그리고 개념만 잘 해결하면 풀만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녀석이 있고, 얘가 x축과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그럼 이거겠죠. 보세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2이고요. 요 넓이죠. 요 넓이. 0이고. 이게 y는 a의 x의 제곱에 대해서 2등분될 때 음수를 구하라. 당연히 음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얘기죠. 여기가 넓이 똑같다.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S라 하고 여기도 S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줬죠. 이 S는 뭡니까? 이 S. 이 넓이. 이 두 개의 넓이는 얼마? 대가리가 1이고 0하고 2야. 그럼 어떻게 되지? 6분의 1에 2 빼기 0의 세제곱이. 이렇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분의 4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넓이를 한번 구해보려 합니다. 이 넓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두 곡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그럼 그 S는 요게 이거니까 3분의 2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잘 봐요. 잘 봐주세요. 그럼 여기 교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교점을 구해야겠죠? 교점. 그러기 위해서 얘네들이 같다고 놓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x가 a의 x제곱 형태가 될 겁니다. 넘길게요. 어디로 넘기는 상관없어. 얘를 넘길까? a가 음수니까 이렇게 넘길까요? 자, 1 마이너스 a의 x제곱에 빼기 2x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저 교점은 여기를 x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1 마이너스 a의 x 빼기 2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왜요? 그럼 여기가 이게 되죠. 1 마이너스 a분의 2라는 데가 될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 s는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1 마이너스 a분의 2까지라고 쓸게요. 그럼 내가 얘를 잠깐 베타라고 쓸게. 이렇게 베타라고 쓸게. 여기 베타가 되겠죠? 베타 이렇게. 괜찮아요? 되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쓸까요? 요 공식. 얘에서 얘를 뺀 거에, 아니죠. 얘에서 얘를 뺀 거죠. 맞죠? 얘가 위에 있잖아. AX제곱이 얘가 위에 있잖아. 여기 절대값 할게요. 절대값 하고, 이걸 넣으면 되죠. 아, 여기가 1-A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절대값의 DX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공식으로 할 수 있죠. 어떻게? 잘 봐요. 요게, 여기가 베타라며. 내가 여기를 묶은 게 베타라며. 얘가, 자, 인테그랄 0부터 베타까지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A로 묶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의 x 마이너스 베타 형식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다시 써줄게. 잘 봐. 여기 썼다는 얘기야. 여기를 1-A로 묶어. 이건 그냥 인수분해야 얘들아. 그럼 이렇게 된다고요. x 마이너스 1-A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베타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거고.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0부터 베타인데 0부터 베타예요. 얘가 어떻게 되냐고? 그쵸? 이 3분의 2. 3분의 2 값이, 요게 3분의 2 값이 이렇게 되죠. 대가리가 6분의 1-A의 절대값인데 A가 음수니까 그냥 쓰시고, 요게, 그쵸? 베타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이죠. 베타 자리에다가 쟤를 쓰자고요. 베타 자리에다가 1-A분의 2 빼기 0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 안 쓸 거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공식 안 쓸 거야? 안 쓸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예. 숙제를 어제 오면 했을 거니까. 토요일날 배우고.
숙제를 어제 오늘 했을 테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지. 자, 이게 뭐라고 그랬죠? 6분의 2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걸 쓰자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자, 두 곡선이 둘러싸였어. 이렇게. 둘 다 2차야, 이렇게. 여기가 알파야. 여기가 베타고. 여기 S야.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빼기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계산하고 있잖아요. 빼기. 근육을 계산하는 거니까. 베타 마이너스 0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계산하시면 6을 이쪽으로 곱할까요? 여기 4가 되고. 잘 봐. 1-a에다가 요게 1-a의 세제곱분의 여기 8이 되죠. 얘를 약분해서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가 여기 넘어가요? 그러면 1-a의 제곱이 2가 되겠죠. 제가 원하는 게 뭐예요? a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a는 얼마입니까? 자, a의 양수야 음수야를 결정해야 되는데 a가 음수라고 저기 써있어요. 그래서 1-a가 뿔마 루트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가 뿔마 루트 2 빼기 1입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냐 루트 2 플러스 1이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뭐를 바꾼 거니까 6개가 되겠네요. 계산이 조금 더럽다? 라는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역함수의 그래프 넓이 6번에 2번으로 가죠. 6번에 1번에 2번. 선생님 분명히 시험 문제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마 숙제를 어제 오늘 했으면 까먹었을 겁니다. 역함수가 원래 어렵다고 했잖아요. 자, 2번 보세요. fx가 이렇게 돼 있어요. 3차 더하기 x 빼기 1. 자, 여기에 역함수가 f의 역함수가 g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너무 쉬운 문제잖아. 자, 1부터 2까지의 fx에다가 더하기 1부터 9까지의 gx dx입니다. 이게 얼마야? 라고 하면 선생님 분명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느냐면 얘가 미분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당연히 증가겠죠. 이렇게 돼서 0보다 커요, 항상.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일 때 1이에요. 1 넣어봐. F1이 1이야. 2 넣어봐. F2. 내가 왜 F를 이렇게 해봐. 1 넣어서 얘가 나온지 확인하고 내가 2 넣어서 얘가 나온지 확인하고 했을 텐데 분명히. 그러면 8 더하기 2 빼기 1이니까 9가 맞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여기가 9야. 네. 이 얘기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라고 그랬니? 얘가 뭐라고? 얘가 1부터 2까지 접근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접근하는 요 넓이. 이게 A. 그 다음에 얘는 1부터 9까지 Y로 바꾸면 이렇게 접근한 거니까 요 넓이가 B. 이렇게 된다고. B. A. B. 이거 뭐 하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직사각형에서 이거 뺀다 그랬죠. 답 이거였잖아. 2 곱하기 9에다가. 2 곱하기 빼라고. 끝. 분명히 가르쳐 줬을 텐데, 쉬운 거라고. 이제 그래프가 눈에 안 보이면 어려워요. 그렇다고 무조건 외우기엔 좀 무섭겠지. 자, 속도가 있는 프린트에성. 맨 뒤에 연습 문제를 보자. 13, 14를 보겠습니다. (25번은) 아직 안 배운 거예요. 네, 25번은 아직 안 배운 겁니다. 자, 13번 볼까요? 연습문제 13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도 아까 우리가 푼 거랑 비슷해요. 봐요.
근데 이제 여기 A가 다른 게, 여기가 A제곱의 X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에 둘러싼 거와 직선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A라고 한답니다. 근데 A분의 SA의 최소값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냥 그려보죠. 이렇게 되죠. A는 당연히 양수겠죠. 아니, A가 양수가 아니고 상관없어요. 여기 어차피 나중에 구할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져서 얘가 Y는 A제곱의 X제곱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진 이 녀석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하자고요? X는 마이너스 2로 둘러싸인.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하죠. 마이너스. 그럼 이거죠. 그만큼. 이 넓이를 원하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이걸 SA다 라고 한답니다. 이해되셨나요? 저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그치, 뭐 이쪽 거랑 이쪽 거 구하셔도 되고 자르세요. 0까지 이렇게. SA는 이겁니다. SA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니? 얘가 위에 있죠. 얘에서 얘를 빼. 그래서 이렇게 되죠. A제곱 플러스 1의 X제곱의 DX가 될 거예요. 이렇게.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뺐어요. 그럼 얘는 앞으로 나와요. 그죠? 네.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앞으로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적분하자. 3분의 1에 X의 세제곱 하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가 집어넣으면 3분의 8이니까 3분의 8에 A제곱 플러스 1입니다. 그러면 그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극한. 최소값? 최소값?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자, 보여요. A분의 SA는 이걸 3분의 8이라고 하고 이걸 A로 나누면 이렇게 써도 되지. A분의 1. 얘들아, 이걸 구할 때, 최소값 구할 때 뭐가 생각나야 돼? A가 거기 양수라고 써있죠? 네, 산술기하가 생각나야 됩니다. 이렇게. 3분의 8, 2의 루트, A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그래서 최소값은 3분의 16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4번 보죠. 14번은 꽤 좋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볼까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가 있고요. 그 녀석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할 겁니다. 많이들 늦으시네. 자, 근데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fx랑 gx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로 가고 f의 2는 2로 갑니다. 그렇죠? 여기 가. 그 다음에 나를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그릴 수는 없지만 적분은 해줬네요. 여기 dx가. 이게 그림이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 저 구간 마이너스부터 2까지의 구간에서 fx는 항상 x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뭘 하는지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래프로 푸셔야 됩니다. 자, 좀 여기다가 좌표를 그리고요. 자, 여기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적게. 왜? 제가 요 점을 지날 거고 f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1, 2고 1, 2면 여기 이렇게 2x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이렇게요. 이게 사각형을 정사각형 하나 만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 안에 fx가 그려지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알겠지만 이건 그릴게요. 얘가 y는 x예요. 얘가 y는 x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fx는 x보다 크니까 위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선생님 그냥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이게 f라고 합시다. f. 돼요? 괜찮을까?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린 거라 괜찮아. 그럼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거야. 응?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적분한 거야.
그러면 요만큼이 있을 거고 요만큼이 있는 거죠. 이게 적분이죠. 맞아요? 이만큼이 적분한 거죠,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노란색이요. 요게 2분의 11입니다. 괜찮나요? 적분한 거니까. 그 선생님이 여기 딱 잘라서 여기를 S1이라고 하고요. S1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의 넓이를 S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2분의 11이라는 녀석은 집중해야 될 거야. 놓치면 몰라. 자, 나에 의해서 2분의 11이라는 건 이겁니다. 마이너스 S1 더하기 S2를 한 게 2분의 11이구나 라는 얘기죠. 이렇게. 괜찮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할 거냐면 이게 F면 G가 역함수라서 얘가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녀석이 G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럼 F랑 G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요거랑 요만큼 더한 거에 2배를 하면 되죠. 자, 잘 봐. 선생님이 지금부터 뭘 하는지 집중을 좀 해주세요. 무슨 역할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요 나뭇잎 넓이잖아요. 나뭇잎 넓이, 요쪽 거. 여기다가 곱하기 2 하면 답이죠. 이게 답이죠. 맞나요? fx랑 gx의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그럼 잘 봐. 자, 여기 넓이를 구해볼까요? 여기 넓이. 뭐야? 여기 넓이. 자,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직각 삼각형 넓이가 얼마냐면 이게 2분의 1이죠. 이걸 빼면 되죠? 여기 넓이가 2분의 1 빼기 S1이겠죠. 이렇게. 넓이만 하는 거니까, 우린 지금.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얘는 적분이고, 이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자, 내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걸 구한 거야. 여기는 얼마야? 요 넓이는 얼마야? 요 넓이는 요 노란색에서 요 밑에 삼각형을 빼면 되죠. 이만큼을 빼면 돼. 이만큼을 빼면 돼. 이만큼. 근데 이게 2x2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표시하면, 여기 넓이는 뭐가 되냐면, S2에서 빼기 2를 하시면 되죠. 여기 2x2니까. 이렇게. 괜찮아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집중하라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겁니다. 2배의 이 넓이. 여기 넓이가 이거라고. 2분의 1 빼기 S1 더하기. 이쪽 넓이. 이 노란색에서 이 보라색을 빼라고. 그러니까 저게 S2 빼기 2의 넓이. 됐나? 근데 이게 얼마래? 이게 2분의 11이야. 그러면 2배. 매우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적분의 개념이랑 넓이의 개념을 이해했느냐. 저런 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저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내가 보라고 했잖아. 집중해야 된다니까. 23번으로 가죠. 이것도 그 문제죠. 23번 문제도 아까 그 문제죠. 그 문제. 넓이 문제. 자,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를 우리가 g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자, 질문을 잘 봐요. 이게 3, x는 3, y는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잘 봐, 얘가 미분하면 이게 3x제곱 플러스 1이라서 양수예요. 그리고 제가 1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 y는 x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게 f예요. 이게 1이라고.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모양이 좀 다른가? 비슷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게 g야. 이렇게. 괜찮아? 역함수니까. 자, 그런데
자른 게 뭐냐면 x는 3이고 y는 3이야. 여기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여기가 3이야. 3. 여기가 3이야. 이렇게. 이게 x는 3, y는 3이지. 그럼 우리가 구한 넓이 이거야. 요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요런 넓이를 구하고 있는 거지. 이거 구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는 또 대칭이지. 나는 이 위에 있는 녀석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될 거 아니야. 이쪽에 있는 거 넓이 곱하기 2 하면 선생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여기 증가라고 써있잖아. 그런데 그래프가 조금 이상하긴 잘 봐. 맞을걸? 여기다 1 넣으면 3이야. 여기도 1 넣으면 여기 3이야. 여기 3. 이렇게. 맞지? 1 넣으면 3이잖아. 1 넣으면 3. 여기 좌표가 1,3이고 그거의 대칭점이 여기가 3,1이야. 이렇게. 잘 됐어?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아니, 여기는 그럼 만나는 점 뭐게? 얘는 y랑 x 하면 되니까 저건 만나면 돼. 자, 여기 찾으면 돼요. 여긴 뭘까? 찾자. x의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역할 말고 x랑 만나는 거니까, 아, x가 마이너스 1이네. 그치?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야.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그럼! 요 넓이부터 구할까? 요 넓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넓이 보면. 여기까지. 여기는 어차피, 잘 봐. 여기가 2x2야. 2x2. 여기 둘이잖아. 여기 넓이가 2야, 그냥. 난 이 넓이만 구하면 된다. 그죠? 그럼 저건 뭐 하면 돼? 여기를 s라 하면, s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지. 1까지지. 뭐 하면 돼? 그치? 얘에서 얘 빼면 돼. 아, 얘에서 얘 뺐다고. 그러니까 이거지. x 세제곱 플러스 1의 dx. 이게 된다. 맞나요? 근데 마이너스 1까지는 지워야지. 얼마야? 얘 2야. 여기 넓이도 2인 거야. 2 더하기 2배가 2 더하기 2니까 답이 8이 되는 거죠. 저 문제는 그래프를 알고 있느냐,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느냐 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경험치예요. 경험을 많이 쌓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자, 24번 볼까요? 여기가 왜 미분보다 어렵게 느껴지냐면 미분적인 걸 토대로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내가 얘기했잖아, 니네가 겨울방학 때 얘는 거의 공부를 안 했거든. 진짜 안 했어. 이게 앞에 부분은 그나마 좀 했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자, 24번 볼까요? 되게 좋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fx는, 자, 9분의 1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에 x-2개 x-9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수 t가 요 범위에 있을 거야. 그에 대해서 gx를, 이제 요것도 이제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먹어야 됩니다. x가 t보다 작으면 그냥 fx 쓸 거야. 이렇게. 근데 t보다 크잖아? 그럼 이걸 쓸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ft라는 걸 쓸 거야. 이렇게. 얘들아, 이게 뭘 것 같니? 이게 뜻이 뭐니?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풀려요. 봐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원점 지나고 6 지나고 9 지나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여기가 0이면 여기 위고 여기가 9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t가 0부터 6 사이야. 내가 여기다가 아무거나 하나 잡았어. 그래, 나 여기다가 t를 한번 잡아보자. t를 잡았어요. 그럼 보라색 잘 봐. 보라색의 gx는 t보다 작은 데는 fx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춰. 그 다음에 기울기가 뭐임?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거야. 이게 gx야. 아, 여기 6일 지난지 안 지난지 나도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렇게 내려와. 이게 gx야.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잘 봐. 여기를 t로 잡아볼게.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색깔로 할까? 내가 t를 0부터 6까지니까 여기를 t로 잡았어. 이렇게 t 여기 잡았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가. 똑같이. 가다가 너무 벗어나면 안 되지. 가다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걸로 내려가는 거야. 이쪽 내려가는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야. 이해했나? 이런 뜻이야. t부터는 그렇게 자르는 거니까. 근데 질문이 뭐냐면 gx의 그래프랑 x를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의 최대값이야. 그럼 보라색은 이거겠지. 보라색은 여기를 얘기해. 이만큼. 그럼 녹색은 뭘 얘기해? 그치? 이만큼에다가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언제가 최대일 것 같아? 구할 거야? 죽어. 구하다가. 선생님이 잘 그래프 하나 더 그릴 테니까 봐봐. 보세요. 일부러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격하게.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야. 그럼 답은 이거야. 여기 어떤 t라는 점이 있는데 거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렇게 오다가 여기가 접선이니까 이거 잘려서 이게 이대로 그대로 이게 답이야. 여기가 t면 f 플라인 t가 마이너스 1인데 왜냐하면 다른 데로 잡았어. 내가 여기 t를 잡으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아, 넓이가 더 커졌지. 이해했나? 선생님 얘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t를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 넓이가 이만큼이나 더 있다고. 이만큼이나 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할 때가 최대야. 이걸 찾아내는 게 포인트야. 접할 때가 최대야. 여기서 접하는 이렇게 잘라내면 이만큼의 넓이가 더 있다. 이게. 이해했나요? 그럼 정리합시다. 얘가 9분의 1에 x에 여기 문자 3차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의 x제곱 플러스 6, 54 x 이렇게 되거든. 이게 fx야. 그러면 미분할 때 그냥 편한 대로 하자.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제곱 플러스 6x 이렇게 되겠죠? 미분해 플라이너스 그럼 여기가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6이 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3을 곱해. 그럼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x 18에다가 19인가요? 아니지. 21이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x가 3 또는 7인데 여기 6이니까 당연히 여기 3이겠지. 3일. 3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는 저걸로 해. 이거 집어넣어. 적분해. 9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의 x제곱에 플러스 6x의 dx를 하고 자 질문 요 넓이 얼마야? 여기가 3이래. 여기 얼마야 넓이? 여기가 3이래.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 3을 넣으면 얼마일까? f에다 3 넣어보자. f3은 얼마냐? 3 넣으면 9분의 1에다가 3에다가 마3에다가 마6인가? 이렇게 되나요? 맞죠? 그래서 여기 6이네. 여기가 6이래. 6. 그럼 끝났네. 왜? 여기까지 가겠구나. 여기 9 거 아니야. 여기 3바이 3이니까. 요 넓이는 얼마냐면, 그치.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6 곱하기 6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 9까지 가겠네. 이렇게 접선, 이런 식으로. 이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죠. 그래프를 좀 잘 그리긴 해야 되는데, 저게 답이 됩니다. 계산도 더럽긴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요점의 접점일 때가 넓이가 제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먹어야 돼, 이 직선이. 왜일까요? 왜 한 분이 안 오실까? 궁금하고 하는데.
자, 여기 앞에 부분, 속도와 가속도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우리가 푼 연습 문제 파트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이거 지울게요.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뭐야? 좀만 넣는다더니 많이 넣는데? 설마 30분 넣는다는 게 6시 30분까지 넣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러면 안 되는데? 지워도 되죠? 자, 이제 우리가 방학이 끝났어요.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있읍시다. 올 때까지. 그래도 속도를 나가기 전에, 이제, 우리 그 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이따가 해도 되는데, 이따가도 한 번 더 하고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속도만 끝나면, 미적원이 한 번 또 끝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속도도 다르고, 숙제를 한 양도 다르고, 공부를 한 양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만족도도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미적을 벌써 3번째, 2번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어렵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뭐, 2번 했는데 어느 정도 난 한 것 같고,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리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잘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제 진도가 나가고, 오늘 숙제를 토요일날 마무리를 하고요. 토요일날 이제 그 숙제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내신 대비로 들어갑니다. 내신 대비로.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생각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는, 그 학원 교재 제니트가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죠? 그래서 1, 2단계.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숙제를 먼저 풀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풀 거예요. 근데 아마 본인이 풀어보면 알 겁니다. 내가 어느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는 풀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냥 1단계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1단계만 푸시지 말고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네, 이제 서브 교재를 하나 더 쓸 겁니다. 근데 이건 아직 선생님 결정을 못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양이 많은 걸로 가면 내신 대비 제대로 못해요. 물론 시험 범위가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 포커스원도 있고 뭐 그런 건 다 떠나서 스턴트까지 풀어야 되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든 교재도 여러 개를 이제 9월부터 바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한 1, 2일 만에 이런 것들 다 마무리하고 9월부터는 시험이 9월 말 10월 초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왜냐면 추석이 9월 마지막 주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그렇게 따지면 이제 또 6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음 주부터 치면. 괜찮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이제 쓸 건데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는 걸 쓸 거예요. 대신 얇은 걸로. 뭐 1등급 만들기나 이 정도 쓸 거예요. 그래서 이 2개를 나갈 겁니다. 근데 선생님 부탁하고 싶은 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고 힘들다라고 해서 자꾸 쉬운 것만 여기도 1, 2, 3 스텝이 있는데 쉬운 것만 풀려고 하면 실력이 늘 리가 없죠. 물론 그게 되겠구나. 물론 선생님이 개념을 안 하진 않아요. 할 거예요. 근데 방학 때처럼 미친 듯이 다 개념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선생님이 개념을 하겠다라는 건 그냥 한번 확 풀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그럼 분명히 본인들한테 빈틈이 생기겠죠. 까먹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요? 무시해요? 아니요? SOS 요청하라고 선생님한테. 풀다가 전체적인 질문도 받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리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내신 문제 형태니까. 그럼 중간에 계속 물어봐요. 개념도 계속 물어봐도 돼요. 근데 그걸 그냥 모르는 채로 계속 넘기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재를 줬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어려워요. 1단계도 만약에 어렵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단계를 낮추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차라리 이렇게 푸느니 이거보다 나는 좀 더 쉬운 걸 많이 풀겠다라고 하면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계는 맞춰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건 내가 풀 거예요. 데이트 2단계에선 저번에 했지만 필요한 문제, 시험 많이 나온 문제 수업 시간에 풀 거예요. 내가 그냥 대놓고. 같이 풀자는 얘기예요. 못 풀겠으면. 근데 1단계 정도의 기본 문제 유형들은 해오시고 그 안에서 내가 안 되는 걸 찾아서 해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개념을 지금 다시 할 시간은 없어요. 필요도 없고요. 내가 보기엔. 모르지 않아요. 우리가. 몰라요? 극한 모르세요? 연속 몰라요? 연속 선생님 몰라요? 아니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는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매번 똑같이 얘기하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같이 유형을 풀면서 본인이 안 되는 걸 찾아내세요. 선생님 이해했죠? 그럼 그럴 때마다 나한테 얘기를 하라고. 해결을 하든가 SOS를 하든가. 무작정 풀지 말라고요. 어? 이해했죠? 그거를 한 1, 2주 정도 할 거예요. 생각보다 금방 지나간다.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극한, 연속, 미분계수, 보함수 여기까지예요. 보통. 4번이면 끝나요. 진짜야. 개념적인 건 그래요. 근데 이 안에 되게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고 아마 이따가도 아마 선생님이 시간 봐서 시험 한번 볼 거예요. 월급마다 보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는 시험은 결과를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냥 한번,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한번 두드려 맞아보는 거죠. 그래 공부를 하니까. 되게 쉬운 걸로 골라놨어요. 그리고 그건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이렇게 중간중간에 확인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난이도를 계속 높여갈 겁니다. 이걸 해야 얘들아 수능 특강을 풀 수 있어. 지금 그리고 분명 까먹은 것도 있을 거고 본인이 겨울방학 때 하면서도 막혔던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포인트를 찾을게요. 왜 이렇게 많이 주는, 오늘 왜 이렇게 좋아? 뭐 학교 가서 그런 거야? 학교 안 간 사람들은 왜 주는 거야? 이해했나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갈 거니까 그 포인트만 좀 잘 잡아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또 상담도 할 거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속도와 속도를 마무리하고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준 프린트 속도와 속도가 앞에는 미분 속도와 속도고 뒤에는 적분 속도와 속도 위치예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쉬었다 합시다. 자. 중요한 거에는 또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주무세요. 자, 지금 하는 속도와 속도는 미분 쪽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도함수 쪽에서 먼저 속도와 속도를 먼저 해보죠. 자, 뭐냐면 일단 도함수 활용이야. 별거 아니야.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 자, 어떤 우리가 함수가 있었어. 얘를 가져다 미분해서 도함수라는 걸 배웠지. 이렇게. 자, 그리고 미분계수가 뭐였지? 미분계수가 뭐였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게 평균 변화율이었단 말이야. 맞아?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변할 거니까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날 때 x가 이만큼의 찰나에 변할 때 y가 얼마만큼 변해지는가를 따지는 게 미분계수였단 말이지. 그게 이거잖아, 그지? 너무 길게 쪽으로 가지 말고 그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저 변수잖아, 저게. 저 변수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 수직선 위를 내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이해했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 원점이면 여기에 x라는 위치가 있을 거야. 위치.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식을 줘. t초후라는 이렇게 식을 줘. 이런 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x라는 애를 ft라고 해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식을 줘. 이렇게. 괜찮아? 그러니까 시간에다 t를 넣으면 그 위치가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시간을 주면 걔가 여기 있어. 선생님 여기 0일 때 있었는데 1초, 2초, 3초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야. 내가. 이해했나? 이게 될 거야. 그런 다음에 내가 얘는 뭘로 미분한 거야? 이게 결국 이거잖아. 내가 y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 여기 그치?
맞나? 그럼 얘도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해. 그럼 얘가 f' t가 되겠지. 근데 저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할 거야. 그럼 아주 찰나에 위치가 얼마나 변할까를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이동을 했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얘가 속도가 된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미분에다가 시간과 위치 개념을 집어넣고 그걸 시간으로 미분을 하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니까 속도가 나왔다는 거야. 책을 한번 읽어봐. 거기 보세요. 자, 점 P가 수직선을 움직일 때 시간 t에서의 P의 위치를 x라고 하면 x는 t에 대한 함수이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평균 속도라는 건 뭐야? 평균 변화율.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시간 t에서 t 플러스 델타까지를 변할 때에 P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돼 있죠. 델타 x를 델타 t로 나눈 거야. 이렇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맨 처음에 직선상에서 여기 맨 처음에 t가 있었어. t일 때. 그런 다음에 t가 시간이 요만큼 흘러.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흐르겠지? 그럼 요때는 위치가 ft겠지? 위치가. 맞아? 이거니까 위치가. 그럼 여기는 위치가, 여기 위에는 위치야. 밑에는 시간이고. 그럼 얘가 t 플러스 델타 t겠지? 이해했나? 그럼 시간이 이만큼 변했을 때 위치도 이만큼 변한 거지. 맞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델타 t 분의 f의 t 플러스 델타 t 빼기 ft가 되는 게 평균 속도야.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평균 변화율인 거지. 문제는 그거네. 평균 변화를 까먹었으면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평균 변화에다가 시간과 위치를 적용한 거야. 이해했나? 선생님이 뭐라 했지? 평균 속도.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결과만 생각할 거야. 내가 여기서 이만큼 시간이 바뀌었는데 위치가 이렇게 바뀌었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거기 써 있습니다.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p의 속도는 거기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랑 분의 위치 변화랑 이라고 해서 평균 변화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 시간을 아주 잘게 쪼갤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된다라니까. 이런 식으로. 델타 t, f''t가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뭐라고요? 거기다가 t에서의 x의 순간 변화율, t에서의 속도다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속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그 점을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빨리 지나갔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그 점을 지나갈 때의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여기다 적용한 거야. 아, 얘가 위치인데 내가 여기다 위치에다가 시간을 넣고 미분을 했다고. 위치에다가 시간을 넣고 미분을 했대. 그럼 걔가 뭐라고? 속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V라고 할 거야. 속도. 될까요? 돼요? 질문이 있어. 얘들아,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뭐야?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 맨날 프린터만 보고 있고. 속도와 속력의, 뭐야, 기아 배우는 사람들. 어디 갔어? 기아 배우는 사람들. 이럴 거야? 속도와 속력의 차이가 뭡니까? 속도는 뭐야? 방향이 있어. 그래서 저게 마이너스가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다가 수직선을 그렸잖아. 내가 여기서 이 양수 쪽을 보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플러스야. 속도가. 그럼 뒤로 가면 마이너스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다? 방향성이 있어.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속력은 뭐만 있냐면 이건 크기에다가 방향성까지 있는데 이건 크기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누가 훅 지나갔어. 그러면 속도는 야, 저 방향으로 얼마나 빨라? 앞으로 얼마나 빨라? 뒤로 얼마나 빨라? 이렇게 되는 거고. 속력은 그냥 얼마나 빨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그 중에 우리는 뭘 한다?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뒤로 가면 마이너스예요. 되셨나요? 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실선상에서 위치는 시간에 관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럼 내가 얘를 시간으로 미분해서 f 플라인 t를 구하면 여기에 속도가 되고, 근데 이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을 하면 뭐가 된다? 가속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속도.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속도가 얼마나 빨라져?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가속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냥 외워도 돼.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 근데 그게 어떤 뜻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를 다 집어넣으면 돼. 그게 답니다. 밑에도 써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변화율이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하기로 하죠.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에 내가 얘기했지. 원래 함수와 그 미분한 함수끼리의 관계가 뭐냐라는 걸 우리가 모르면 이것도 더 어려운 거야, 니네한테. 한 가지 저는 뭐냐면 중학교 때 저 거속실을 더럽게 안 했어. 너무 싫어해. 그래, 그랬잖아. 받아들이라고. 되게 싫어해. 그럼 당연히 이거 귀에 안 들어오지. 거속시가 싫은데 이거 들어오겠니? 자, 1번 보세요. 별거 아니야. 할만해. 잘 들어. 진짜 별거 아니야. 근데 이게 수준에도 나오거든, 한 문제. 미분 적분의 통틀어 속도가 속도 문제가 하나는 나와. 풀어도 돼. 이거 틀리면 큰일 나. 남들 다 맞는 거야. 자,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 P에 T에서의 위치가 X가 돼 있죠. 뭐라고요? 3차. 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까요? 자, 근데 P의 가속도가 6일 때라고 했어. 그럼 일단 미분해놓자고. 아, 속도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한 거. 그래서 3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18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그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미분한 거. 6t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라고요? 얘가 6이래. 가속도가. 그럼 t가 얼마야? 4겠네. 맞나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었어. 밀어넣어야지. 아, x. t가 4일 때. 계산하죠. 64에서. 5. 맞지? 이렇게 하자. 4를 하나 두고, 36 곱하기 4를 하자. 그 다음에, 더하기 18 곱하기 4를 하자. 이렇게. 이게 훨씬 편하지. 그럼 이거는 16 곱하기 4에서 여기 18 곱하기 4를 하겠네. 그럼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네. 자, 위치도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수직선상에서 여기가 원점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8이면 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4초 뒤에. 뒤로도 간다는 얘기니까요. 헷갈리지 마세요. 요게 1번.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 P가 출발 후에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입니다. 요거 인수분해하자. 왜? 원점을 지난다는 건 처음으로 원점, 여기서 출발했는데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간다는 건 갔다가 다시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위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야. 즉, t의 세제곱, x. t의 인수분해할까요? t-3, t-6이지 얘가 0이라고. 근데 얘들아, 시간은 음수가 없다. 시간은 음수 없어요. 그쵸? 시간에는 음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게 T축이고, 이게 위치인 거야. 이렇게.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 없다고. 없어. 0부터 시작이야. 3일 때, 6일 때. 그럼 다시 3일 때가 0이 된 거지. 위치가. 이게 X야, 위치. 따라서 T가 3일 때 처음으로 다시 원점. 그 다음에 6일 때 다시 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구하고요? 속도. 그럼 T의 3일 때. 뭐 할까요? 얼마야? 이거야 되는데. 대가 6. 몇 차? 그럼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18. 마이너스 9겠네. 이렇게. 속도도 음수가 나올 수 있다.
가속도도 음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별거 아니야. 자꾸 니네가 활용 문제 하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2번으로 갈게요. 자. 여기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맞춰볼까요? 자, 실선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위치가 역시 위치를 줬어. X가. 이거야. 3T제곱 마이너스 9T. 인수분해는 안 되는 거 맞죠? P가 출발 후에 거기다가 이런 단어에다가 표시해봐.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다가 바꾸는 순간이라고 써있죠. 바꾸는까지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속도는 구하면 되지. 근데 시간을 구해야 되잖아. 자, 선생님 봐봐. 나 여기 원점에 있어. 맨 처음에. 앞으로 가. 갑자기 뒤로 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운동 방향 바꾼 거지. 앞으로 가다가 갑자기 뒤로 가. 운동 방향 바꾼 거야. 아, 얘들아. 미적원에서는 방향이 1차원적이야. 우리가 배우는 속도가 우리가 하는 세상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가고 뒤로 가는 것밖에 안 나와. 미적원에서는. 미적2에서는 좌우로 움직이는 것까지 나와. 이렇게 막 평면에서 움직이고 나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 앞뒤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이해했나? 이런 얘기? 근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는 거야. 또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멈춰야 돼. 그래 앞으로 가지. 앞으로 가다가 멈춰야 뒤로 가지. 이해했나? 선생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 바꾼다. V는 0. 이렇게 써.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간다. 또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간다. 뭐가 생각나니? 뭐가 생각나니? 얘를 미분해야 V가 나오지. 미분한 애가 0인데 플러스 했다가 마이너스 바뀌고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뭐 생각나? 극값이랑 똑같아. 극값과 같다. 그럼 봐봐. 질문. V가 0이면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어? 내가 극값이랑 이제 방금 얘기했다. 똑같은 질문 한 거야. 그때 극값 배웠잖아. 다시. V가 0이면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어? 이건 뭐랑 똑같다면 플라임에서 0이 되는 점이면 무조건 극점이야? 아니죠. 내가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갈 수도 있어. 그 주기름의 X 세제곱처럼. 그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돼, 무조건. 얘기했다, 분명히. 얘기했다. 자, 그럼 얘를 미분합시다. V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야. 여기 인수분해가 돼. 근데 인수분해 하는 거 잘 봐. 3으로 묶으면 이게 t 플러스 1에 t 마이너스 3이 되거든. 맞지? 괜찮아?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t축이고 이번 여기 v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가 f 플라임인 거지. 우리가 보기에. 플라임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준다. 마이너스 1이 여기가 3이고 맞지? 내가 뭐라 그랬지? 이쪽은 그리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어디서 운동 방향이 바뀌겠냐? 그렇지.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는 3초일 때가 바뀌겠지. 그래서 얘가 t가 3일 때야. 마이너스 1은 없다.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데서는 없어. 나중에 니네가 이과를 가게 되거나 뭐 문과를 가더라도 상대성 이론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지. 상대성 이론. 혹시 책 읽어본 사람 있나요? 안 읽어봤어? 비슷한 얘기도 못 들었어? 그래요. 관심이 없으면 뭐 그럴 수 있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그거와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타임머신이라고 하면 t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자, 위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는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놓을 수 있잖아.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미국에 갈 수도 있잖아. 가능하죠. 위치는 내 맘대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제약이 필요하지만 옮겨둘 수 있어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간에.
물건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에 내가 방금 뭐라 했죠? 시간의 제약이 있죠. 그러니까 변수에 시간을 넣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무리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임머신은 식으로는 만들어져 있어요. t를 바꾸는 거야, 그냥 t를. 내 맘대로. 바꾸는 거야. 순간이동도 마찬가지야. t를 멈춰놓고 내가 물건을 옮긴 거잖아. 이해했나? 근데 t를 우리 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t는 음수는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데는. 나중에 좀 더 시분각한 거 배우시면 t가 음수인 거 배우시겠죠. 그건 그때 가서 하시고, 여기서 뭐 다 배운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 t는 음수는 없습니다.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점이 없어요. t가 3일 때가 이동 방향을 바뀌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미분을 한번 했죠? 그럼 미분 한번 더 할까요? 미분 한번 더 하면 a는 6t-6이고, t가 3일 때의 가속도는 10이겠죠.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그 엄청 어려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모르겠어. 내가, 이제 여기를, 나중에 내신 대비를 할 때 보면, 이놈의 속도가 속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겁내 많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뭐,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선생님이 그렇게 라고 얘기하긴 하겠지만, 다른 문제에 비해서 속도가 속도는 엄청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난 근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니네가 그냥 내도 어려워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렵게 가지 않는 거야. 왜 어려워하는지는 알 것 같긴 해요. 중학교 때 그런 활용 문제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일에 대한 거, 소금물. 요새 소금물도 잘 아는다며. 그 다음에 뭐, 고속시, 이런, 퍼센테이지, 할인하다, 뭐 증리샀다, 이런 거 뭐,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걸 하도 많이 하니까,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지. 근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귀찮아서 우리가 안 하는 거지. 하고 나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하시면 됩니다. 쫄지 말고. 2번 볼까요? 자,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시간 T의 위치가 이번에는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두 개야. P랑 Q가 있어. 될까? 그래서 P, 즉 P의 위치는 이걸 FT라고 한대. 얘가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거고요. Q의 위치, 얘를 GT라고 한대. 얘가 이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질문이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야? 만약에 P가 앞으로 가면 Q는 뒤로 가야 되고 P가 뒤로 가면 Q는 앞으로 가는 데가 어디냐는 거지. 이해했나? 그럼 뭐가 반대라는 거야? 증가감소가 반대인 거니까 속도가 양수니 얘는 속도가 음수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여기서 VP를 구할 거예요. 이 미분의 2t 마이너스, 예, VQ를 구할까요? 얘는 4t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푸는 문제의 정답은 뭘까요? 간단하죠? VP 곱하기 VQ. 즉, 묶어! 2하고 4로 묶어. 8에 t 빼기 1, t 마이너스 3이 음수면 되는 거죠. 부가 4.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그리고 t값의 범위는? 네. 이게 된다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선생님이 이거 매번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니까, 내가 설명을 좀 풀어요. 근데 이제 그 말 자체가 나왔을 때 상황이랑 우리가 배운 거를 접목시키는 게 되게 어색해요. 활용 문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이 그거잖아요. 식을 만드는 게 어렵다. 이 얘기가 이 얘기다라는 걸 매칭하는 게 어렵다. 이거예요. 이 포인트거든요. 하면 되거든?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야. 자, 3번 보죠. 마음가짐이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연직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공을 위로 이렇게 딱 던지면, 솔직히 올라갔다가 뚝 떨어진다. 그냥 그 방향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이해했나요? 연직 방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지면에서, 바닥에서요, 공을 이렇게 위로 던져요. 그럼 던졌다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공이. 공이 높이라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를 x. 자, 이때의 높이를 우리가 x라고 한답니다. 그럼 따마다 필요 없고, 걔가 이거래요. 40t-5t 제곱이에요. 여기가 5t 제곱인 건 좀 있으면 알게 돼요. 자, 그럼 속도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 녀석의 속도. 이 위로 던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던졌으니까 이 방향이 플러스고 내려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야.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해했나요? 괜찮아요? 그쵸? 미분하면 얘가 40-10t야. 맞잖아. 얘가 처음에 던진 속도니까, 그럼 얘들아, 이 앞에 있는 10이 뭐냐면 중력이에요. 9.8. 그걸 10으로 나타낸 거야. 저게 없으면 계속 올라가지. 중력이 없으면. 중력각도. 그래서 여기에 한 번 더 미분하면 A가 마이너스 10인 게 얘가 중력각도예요. 니네가 알고 있는 9.8 그거. 설마 이걸 안 배우진 않았죠?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1번 뭐라고 물어봤냐면 2초 후에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넣으면 돼. V에 T에 2. 그러면 20. 어차피 중력각도는 똑같아. 2번 뭐라고요? 물체의 최고 높이입니다. 그럼 여기잖아. 최고 높이. 그럼 저기가 뭐야? 아까 생긴 거가 지금 그거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 즉 극점인 겁니다. 이해했나요? 이렇게 해야 이해를 잘하더라고. 그럼 V가 0인 거잖아. V가 40-10t인데 얘가 0이야. 그러니까 T가 4일 때야. 얘가 T가 4일 때야. 그때의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놔야지. 높이니까 x t가 4일 때. 그래서 160에서 얼마냐? 빼면 80을 빼. 저 높이가 8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단위를 써주는 게 좋긴 하겠죠. 초, 미터 퍼 세크, 미터 이런 식으로. 자, 3번. 뭐라고 써있냐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야. 자,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딱 떨어졌어.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었어. 자, 저게 떨어지면 뭐가 0이야? 높이가 0이지. 이해했나요? 그렇죠? 그래서 40t-5t 제곱이 0이야. 이걸 마이너스 5t로 묶으면 t-8이 0이겠지.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냐? 올라가는 4초, 내려오는 4초 똑같겠지. 돼요? 그리고 t가 얼마일 때요? 8일 때요. 그때의 속도 8일 때 집어넣어. 얼마야? 마이너스 40. 이렇게 결정이 된다니. 자, 부호가 있다라는 걸 조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잘 봐. 선생님이 저번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을 할 때 얘와 얘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위치와 속도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데 솔직히 얘는 쉬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적분해서가 더 어렵습니다. 4번 보세요. 4번. 4번 이거 내가 그릴게. 잘 봐. 내가 그냥 프린트 보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려보자. 자, 여기가 x야. 위치야. 그러니까 속도가 아니라 위치야. 근데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짜잔. 이렇게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극대가 D, 여기가 E, 그 다음에 여기가 F라고 합시다. 이렇게. 당연히 이게 T축이겠죠. 이렇게. 자, 질문을 하나씩 읽으면서 답은 보지 말고 고민해 보세요. 자, T가 A일 때와 T가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까? 맞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기울기가 뭐야?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맞잖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억 맞아요. 자, T가 B에서의 속도는 0이에요. 그쵸? 여기 0이죠. 왜? 뒤로 가다가 멈췄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이니까요. 자, T가 D일 때, 여기일 때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네, 바뀌죠. 방금 얘기했잖아. 앞으로 더 뒤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0부터 F 사이에 원점을 한 번만 지납니까? 아니잖아요. 한 번, 두 번 지나죠. 그럼 니을 빼고 다 맞아요. 이해는 쉬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건 안 나와. 뭐가 나올까? 높이가 나오겠지. 그런 다음에 얘들아, 5번을 가면 5번은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유나가 희한하게 이걸 못한다? 난 진짜 미스테리인데. 일단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분명히 선생님은 많이 풀어보셨으니까 할 줄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5번 문제를 보시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자, 5번 문제를 보기 전에 다시 앞에 속도가 나와 있는 거에 시간에 대한 길이와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 잠깐 얘기하고 갑시다. 잘 봐. 자, 한 두세 개만 더 풀면 돼. 좀만 참아봐봐. 두 개만 더 풀면 되나? 그러네. 두 개만 더 풀면 돼. 자, 집중. 얘들아, 그럼 이건 뭐라고?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게 속도라고 했어. 맞아? 근데 봐봐. 선생님 여기 이렇게 고무줄이 있어. 이게 안 끊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거 선생님이 계속 일정하게 늘려. 늘어나는 속도가 있지. 이게 변화량이지. 이거의 비율을 구해, 시간적으로. 그럼 시간에 대한 이 길이의 변화율이 생기는 거지. 길이의 변화율. 맞아? 오케이? 그 다음에 피자. 도우 알지? 맨 처음엔 이만했어. 그래서 이거 돌려. 그럼 걔가 동그란 원이라고 생각하면 원이 점점 커지지. 돌면서. 맞아? 그러면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게 생기겠지. 시간에 따른 넓이가 얼마야? 시간에 따른 길이가 얼마야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빨리 늘어나,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넓이가 더 넓어져를 물어보는 거라는 거야. 이해했나?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길이, L이 있고, 넓이, S가 있고, 부피, V가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만약에 시간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길이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게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이게 넓이에 따른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이게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길이랑 넓이랑 부피를 전부 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한번 해보죠. 이해했나요? 자, 5번입니다. 이 5번이랑 6번 풀고 내가 풀 시간 줄 테니까 풀고서 넘어갈 거예요. 오늘 시간은 꽤 괜찮아서 풀고 넘어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교과서에 있어요, 얘들아. 없는 교과서 없어, 이거. 다 있어. 근데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시험에 자주 틀려. 자, 문제를 읽어볼까요? 오른쪽 등과 같이 키가 1.6m인 학생의 높이가 4.8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0.8m의 일정한 속도로 일직선으로 걸을 때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1번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물어봤고요. 2번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여기 속도, 그 다음에 2번은 이건 뭐지? 길이의 변화율. 잘 봐. 이런 얘기잖아.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여기 밑에 있었어. 맨 처음에. 그러면 그림자 이거 생기지. 맞아? 근데 얘가 이렇게 걸어와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그럼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이만큼의 그림자가 생기지. 이해했나? 선생님 얘기? 그러면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건 이만큼 움직인 거지. 그림자의 길이는 요거일 거고. 이해했어요, 선생님? 예. 이걸 싹 잘라서, 단면으로 잘라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애가 여기 서 있어, 이만큼. 집중해. 그럼 여기가 4.8이야. 그리고 얘가 키가 1.6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게 T초후라고 하자고요. 이런 게 의미가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거기 다시 읽어봐.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매초 0.8m 일정한 속도로 갔어. 그럼 T초가 흘렀으면 얘가 간 거리는 얼마야? 요만큼이 0.8t가 되는 거야. 이렇게. T초니까. 제가 일정한 속도로 걸어간 거니까. 맞아요. 좋아! 그런 다음에 1번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수직선상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얘 수직선상에.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여기가 x가 되는 거지. 이만큼.
그게 그림자 끝이 움직인 위치야. 맞지? 그걸 미분해야 뭐가 나와? 그림자 끝이 움직인 속도가 나오겠지. 아까 안 잤어? 어? 보자. 잠이 와? 쉬운가 봐. 집중해! 다시 이걸 수직선상에 넣어서 여기 원점이라 하고 기초 후에 그림자 끝이 여기 와 있을 테니까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여기를 x라고 하자고. 그런 다음에 난 이 그림자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 이렇게. 괜찮아? 그럼 l과 x를 t로 나타내야 돼. 그래야 속도를 구하고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겠지. 쉬워. 쉬워. 쫄지 마. 근데 잘 봐! 여기서 시계가 나오지. 아, x는 l에다가 0.8t를 더한 거구나. 이거 더하기 이게 x니까. 여기 하나 나와. 그런 다음에 하나 더는 뭐야, 얘들아? 보이냐? 보이세요? 닮은. 조그만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닮은. 몇 대 몇이야? 1대 3. 그러니까 L 대 X가 1대 3. 그래서 X가 3L이 되죠.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물어. L을 넘기면 2L이 0.8이니까 L이 0.4T. 따라서 X는 1.2T. 이렇게 된다. 끝났네. 1번 질문이 뭐야?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dx dt. 그러니까 1.2. 2번 그림자의 길이가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얘를 t로 미분하니까 0.4. 끝. 이게 2번 답이에요.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걸 뭐 한다고? 미분한다고. 뭘로 나오면?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럼 쉬워요. 자, 넓이를 스킵하고 6번으로 넘어갈까요? 보세요. 이거 지울게. 니네가 또 못하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게? 뭐 건널비를 구한다던가 부피를 구한다던가 이런 거 하면 또 우리가 쥐약이지. 엄청 못해. 진짜 신기하게. 그치?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지금부터 할 줄 알아야 돼. 못하면 안 돼. 나중에 다 써먹어. 6번 볼게요. 자, 요거까지 풀고 풀 시간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문제를 잘 읽어. 왜 수학 문제는 국어랑 영어 문제처럼 잘 안 읽어? 어? 지금 뭐 편견이야? 따시키는 거야? 어? 왜 수학은 무시해? 당연히 그냥 대충만 읽어도 씩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디테일하게 읽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고 높이가 30인 원뿔 모양의 빈 용기에, 여기가 중요해. 몇 초? 1cm의 속도로 수연이 상승하는 거야. 하도록 하니 물을 넣을 거야. 이렇게. 자, 요렇게. 그냥 그릴게. 요렇게 되는. 즉, 여기가 10이고, 여기 30인. 이런, 20이군요. 20인. 이런, 30 맞네. 왜 또 이게 또 20처럼 보였어? 이런 원뿔이 있어. 근데 여기다가 몇 초? 얼마야? 1cm씩 올라오게. 높이가. 이렇게 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질문. t초 후라고 잡아. 그러면, 이 높이가 t라는 거 아니야? 그치? 높이의 상승률이 몇 초 후 1cm이라며. 초마다. t초면 이 높이가 t만큼 올라오겠지. 그럼 이게 얼마겠냐? 모르면 또 단면 잘라. 단면 자릅시다. 단면. 여기 10, 여기 30. 단면 짠. 여기 t, 여기 2분의 t겠지. 3분의 t겠구나.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높이가 30이니까. 맞아요? 이게 3분의 t겠지. 그럼 얘들아, 이 부피는 얼마야? 물의 부피? 이 물의 부피는 3분의 1 일단 해야겠죠? 반지름이 얼마야? 3분의 t야. 파이. 3분의 t에 제곱하고, 거기다 t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27분의 파이 t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부피예요. t초의 부피. 괜찮을까? 근데 뭐라고요? 수면의 부피가 이 t가 수면의 부피가 h가 t니까 이게 h인데 이게 t니까 얘가 6일 때에 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우리 이걸 구하는 거야. 아, dvdt가 부피의 변화율. 언제? t가 6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지. 괜찮아? 그럼 얘를 먼저 구하자. 미분해. t로. 그러면 9분의 파이의 t의 제곱이 되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부피의 변화율 언제 t가 6일 때는 4파이가 되겠죠. 36이 들어갈 때. 끝! 당연히 뭐 단위는 부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제곱 퍼세크. 그러니까 t에 대한 식만 나오면 돼. 변화율이면 미분하고 집어넣으면 끝이야. 근데 니네가 뭘 먹고 하게? 이거를 먹고 해. 미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못해. 그러니까 이거 환장하는 거야. 여기다 구의 부피가 얼마야? 반지름이 R이면 구의 부피. 3분의 4 파이 R의 세제곱이죠. 구의 건널비. 4 파이 R 제곱이죠.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다 까먹었지?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있죠? 이거를 한번 쭉 맨 앞에 것만 먼저 풀어도 상관없는데 한번 쫙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 테니까. 풀고서 조금 적응되면 적분으로 넘어갑시다. 풀어봐. 풀다 모르겠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다시 적분입니다. 미분에서 적분으로 넘어온 거예요.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봐. 우리가 좀 전에 뭘 했냐면 얘가 위치였어. 얘가 ft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얘를 시간으로 미분했어. 그래도 뭐였다지? 속도가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 속도를 내가 시간으로 다시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 거 배웠단 말이지. 그럼 적분은 어떻게 갈 것 같아? 반대로 가겠지. 그러니까 일단 이걸 배울 거야, 이제. 적분으로. 근데 여기에 되게 간단하지 않아. 왜 간단하지 않냐면, 기억나? 적분 처음 배울 때, 미분한 걸 딱 갔을 때 돌려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지. 무슨 얘기야? C가 붙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긴 하거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1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위치를 구할 거야. 뭘 구했을 때? VT가 저였을 때. 이렇게 수직선상에서 여기에 T초 때에 X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이렇게 와리가리 움직일 건데, 처음에 X를 주는 게 아니라 얘를 줄 거란 말이야. 얘를 준단 말이지. 그럼 그냥 적분만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 맨 위에. 세 개가 딴 이렇게 있어. 잘 봐. 1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시간 T에서의 P의 위치라고 돼 있어. 그런데, 잘 봐. 잘 보세요. 여기에 맨 처음에 초기의 위치가 있었어. 그러니까, T 제곱일 때. 처음 시작한 위치가 있어. 거기가 원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X0라고 해요. 좌표를. 다시. 1초 때 여기 있었대. 그런 다음에 몇 초 후에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즉, 1번 문제는 어디 있어야? 어디 있어? 이게 문제야. 시간이 t만큼 흘렀을 때. 그럼, 위치니까 x는 여기서 더하기 인테그랄. t0부터 t만큼 움직인 거를 계산해야 돼. 이렇게. 자, 다시. t0일 때 여기 있었어. 괜찮아?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움직였나요? 물어본 게 아니야. 야, 너 어디 있어? 위치를 물어봤단 말이야.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 봐봐. 내가 원점에 1에 있었어. 한 칸, 두 칸 움직였어. 나 어디 있어? 3에 있지. 여기 처음에 이걸 더해주는 거야. 처음 위치. 얘가 C야, 그러니까. 제가 C. 이해했나? 그런데 2번 질문을 봐봐. 2번을 봐봐. 2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거 봐. 자, T가 A에서
t가 b로 갔을 때 이번에는 위치 변화야. 이해했나? 얘는 너 여기다가 걸려왔으니까 거기가 어디야? 물어본 거야. 네,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왔어. 그럼 나 두 칸 왔네?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해했어? 위치 변화. 그럼 이건 간단해. 그냥 이거야. 위치 변화. 보통 델타 x라고 하는데, A부터 B까지의 VT, DT를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 잘 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 1초당 하나씩 움직일게. 1, 2, 3, 3초 뒤에 난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1에 있어. 얼마만큼 움직였어? 내가 다시 물어볼게. 나의 위치 변화는 얼마야? 한 칸이야. 지금 세 걸음 움직이시는데요? 얼마만큼 자리가 변했냐고. 위치 변화야. 얼마나 거운 애가 아니라 결과만 보는 거야. 나 0에 있다가 3초 뒤에 여기 와 있잖아, 지금. 다시. 하나, 둘, 셋, 3초 뒤에 여기 와 있어. 나 어디 있어? 1에 있어. 나 원래 어디 있었어? 원점에 있었어. 그 위치 변화가 얼마야? 한 칸이야. 얘는 누구야? 이해했나? 근데 3번은 질문이 이거야. L이야, L. 너 얼마나 걸었어? 움직인 거리가 얼마야? 다시 물어볼게. 원점에 있어서 하나, 둘, 셋. 선생님 몇 걸음 걸었니? 세 걸음. 208. 이해했나? 이건 뭐야? 거기 뭐였어요? 3번에. 움직인 거리야. T가 A에서 T가 B까지 움직인 거리 L은 A부터 B까지 여기 절대값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 여기서 절대값을 안 하면 내가 앞으로 하나, 둘 갔다가 뒤로 한 칸을 왔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뺀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VT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내가 적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 원점일 때 맨 처음에 어디 있었냐면 1에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간 거냐면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한 칸 앞으로 가고 한 칸 앞으로 갔다가 한 칸 뒤로 온 거야. 이렇게. 이해했나 선생님? 다시. 하나, 둘, 두 칸 갔다가 두 칸 왔잖아. 그러면 얘랑 적분해봐. 이거 여기까지 적분하면 뭐야? 여기 3이야. 1초, 2초, 3이라고 해. 적분하면 얼마야? 1이지. 이거는 뭐야? 한 칸 움직여도. 근데 걸은 건 한 번 앞으로 가고 한 번 앞으로 한 번 뒤로 갔잖아. 그럼 세 걸음이잖아. 이거야. 이런 식으로. 넓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 얘는 넓이, 얘는 정적부. 이해했나? 선생님, 얘는 위치 변화. 얘는 얼마나 걸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세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 세 개의 차이를 알아야 돼.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얘기? 뭔 얘기인지? 네, 이 얘기입니다. 이것만 구할 줄 알면 돼. 이 세 개만 구할 줄 알면 돼. 넘어갈 거야. 다 했어. 근데 얘가 더 어려운 이유는 적분의 개념에서 미분으로 봐. 아까는 우리가 식을 쓸 때 그래프를 뜨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t였고 여기가 x였잖아. 이거는 뭐야? t고 vt야. 속도를 줄 거야. 1번 집중해라. 어렵다. 여기는 같은 시험법이야 얘들아. 왜? 이렇게 중요한 것도 어디까지 배웠어 내가? 많이 나가봐야 극대극소야. 그러면 아까 배웠던 미분의 속도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럼 걔가 어디로 들어가? 기말 들어가지. 여기가 기말이 끝이야. 그럼 기말에 미분의 속도와 적분의 속도와 위치가 다 들어가 있는 한꺼번에. 이해는 얘기?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자, 1번, 7번이죠. 미안. 7번. 질문에 좌표가 1인 점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처음 좌표가 1이야. 출발해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시간의 속도가 VT가 요게 뭐라고요? 네, 3t제곱 마이너스 6t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자, 1번의 질문이야. 야, 2초 뒤에 너 어디가 있어? 라고 물은 거야. t가 2일 때. 어디가 있어? 그럼 인테그랄 어떻게 하라고? 아니지. 위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1이야. 더하기. 인테그랄 0초 때부터 2초 때까지. 이거 적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끝. 이해했나? 선생님. 계산하세요. 계산은 안 할게요. 그러면 2번 봐봐.
질문이 뭐야? 1초 때부터 4초 때까지. 야, 내가 속도를 적어줄 건데 여기까지 네가 뭘 했냐? 위치의 변화량이야. 위치의 변화량이야. 그럼 그냥 적분하라고. 답이 뭐라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에 3t제곱 마이너스 6t dt야. 내가 이걸 한번 구해볼게. 잘 봐. 해볼게. 이게 t의 3차 마이너스 3t제곱에다가 1부터 4야. 이거 내가 왜 구하는지는 저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봐봐. 그냥 여기가 64에서 48을 뺄 거야. 그 다음에 1 빼기 여기 마이너스 3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18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자, 근데 3번을 봐. 똑같아. 시간이 1초부터 4초 때까지야. 뭘 물어봤다고? 움직이는 거리를 물어봤어. 지금 봐. 움직인 거리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L. 그럼 뭐 하라고 했지 내가? 그렇지. 1부터 4까지 이거 절대값해. 이렇게. 오케이? 잘 보세요. 절대값 하면 니네 저거 그릴 줄 알잖아. 어떻게 그려지냐 저거? 이렇게 그려져. 음수그리지 말랬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2. 그럼 여기 중간이 1이야. 여기가 4야. 이런 얘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해했나? 잘 봐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여기 S2라고 할게. 넓이를 따지고 있는 거야 선생님 지금. 그럼 적분을 한 이 녀석은 뭐냐면 얘는 마이너스 S1 더하기 S2야. 맞나 확인해 보자고. 그럼 얘 어떻게 푸냐면 1부터 2까지는 이거 마이너스로 풀어야 돼.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는 그냥 플러스로 풉니다. 이렇게. 계산해보지 뭐. 해보자. t의 마이너스 t의 3차 3t 제곱의 1부터 2. 얘랑 똑같아. 마이너스 3t 제곱의 2부터 4.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왜일까요? 자, 넣어봐. 마이너스 8, 12, 4에서 2 빼니까 2야. 여기가 20이고. 계산해보세요, 나중에. 봐봐. 얘랑 더하니까 얼마가 나오면 22가 나오거든? 봤지? 봐봐. 얘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넓이가 2고, 여기가 20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를 10 빼니까 18이 나오고, 얘랑 주소하니까 22가 나오는 거야. 이 의미라고. 의미를 알겠어? 뒤로 이만큼 갔다가 앞으로 20만큼 간 거야. 그럼 내가 움직인 건 18만큼이잖아. 근데 위치의 변화는 18인 거잖아. 그럼 얼마나 걸었어라고 하면 뒤로 2칸, 앞으로 20이니까 22만큼 걸었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적분과 넓이의 차이랑 똑같은 거야, 이게 지금. 형태가. 이거 알아야 된다고 했다, 분명히. 왜? 저거를 나중에 뒤에서 그래프로 풀어. 8번으로 갑시다. 여기 지울게요. 이해했을 테니까. 그래서 적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적분 파트 쪽이 조금 더 어려워요. 아주 찌끔. 엄청은 아니야. 자, 8번. 자, 2개만 더 풀면 돼. 진짜야. 안 어려워. 풀시간도 줄게. 자, 8번.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에서의 속도가 VT가 얘야.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돼 있어. 자, 질문 1번. 뭐라고요? 출발 후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P 위치.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걸 조심해야 돼. 문제를 잘 읽어야 된다. 여기 원점에서 출발했어. 근데 이게 VT잖아. 그럼 얘를 그려봐. 얘가 이렇게 되거든. 3, 1, 3. 이렇게 되지. 이게 VT야. 이게 T일 때. 이게 VT라고. 이렇게. 미분한 애가 얘야, 그러니까. 아까 연결해서 배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근데,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면, 어디야? 여기네, 여기. T가 1일 때. T가 1일 때. 맞아요? T가 1일 때. 그럼 P의 위치가 얼마야? 요놈이. 정적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에 저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거 잘 봐. 뭔가를 하나 더 알려줄게. 내가 원래는 저번에 넓이 할 때 이게 나왔으면 한 번에 했을 텐데 좋은 걸 하나 알려줄 테니까 잘 봐. 집중하세요. 집중해주세요.
이 넓이 얼마게? 계산하자. 해보자. 자, 집중해줘. 또 뭔가 새로운 거 하나 배울 거야. 0부터 1이야. 자, 그럼 여기에 3분의 1에다가 여기 2 더하기 3이야. 이거 3분의 4가 돼. 됐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이 넓이 얼마야? 아까 알려줬잖아. 이 넓이 S는 6분의 1에 3 빼기 1에 세제곱이지. 여기 3분의 4야. 똑같네, 둘이. 잘 봐. 2차 함수에서 얘가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도 S고 여기도 S면 여기가 알파일 때 여기가 3알파야. 이게 1대 2의 비율을 가져. 이렇게 1대 2의 비율을 가져. 진짜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대칭을 해서 여기 넘어오잖아? 그럼 여기가 4알파야. 여기도 1대 2대 1로 가져. 넓이가 똑같아. 저것도 기억해놓으면 많이 써먹습니다. 좋은 거 하나 알려준 거다. 많이 써먹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나중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3이야. 여기가 2면 여기가 6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보기 싫으면 보지 말고. 계산하면 되지, 뭐, 그지? 좋은 거 알려주면 뭐하나. 안 써먹을 텐데. 지금 이것도 안 써먹은 사람 겁나 많을걸? 자, 두 번째. 나를 못 믿거나 까먹었거나. 자, P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예요. 끝났네. 이거랑 같다네. 어디야? 3일 때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거지. 왜? 앞으로 3분의 4만큼 갔다가 뒤로 3분의 4만큼 갈 거니까. 2번 답이 나왔어. 그럼 언제야? T가 3일 때야. 움직인 거리 얼마? 2배. 3분의 4 곱하기 2. 이렇게. 끝.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봐봐. 이거 하나. 2번까지 풀었습니다. 언젠가 저걸 또 증명하는 날이 오겠지. 그냥 저거 증명하면 돼. 증명하면 끝나. 답이 바로 나와. 증명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9번으로 가죠. 자, 뭐야? 또 위로 던져. 연질 운동이야. 위로 던져.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바닥에서 던지지 않았어. 어딘가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갔냐면 지면으로부터 5m의 높이에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돼요? 아까 거보다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와. 어차피 걔가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 자, T초 후에 VT라고 하면 그 VT가 속도가 이거야. 50-10T. 뭐라고? 중력과 속도. 이거야. T는 당연히 0부터 1이지. 이거 뚫고 내려가지 않아. 안 뚫고 내려가. 뚫고 내려가지 않아. 왜 10까지인지는 이미 알 거야. 그러니까 10초 때문에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가 공이. 자, 물체를 쏘아 올리면 3초 동안 물체의 위치 변화를 했냐. 얼마만큼 올라가 있느냐가 아니야. 그럼 1번은 델타 X겠다. 이렇게. 위치 변화량. H로 하셔도 됩니다. 그럼 H가 안 해. 몰라. 상관없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3초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50-10t의 dt입니다.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물체가 최고 지점 도달할 때까지 높이. 여기. 자, 선생님, 최고 지점이 뭐라 그랬지? 극점이라고 그랬어. 즉, 얘가 0일 때야. 따라서 t가 얼마야? 5일 때겠지. 이렇게. 그럼 그때 최고 지점의 높이를 h라고 하면, 이건 뭐게? 이거 더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거니까. 5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5까지. 얘 50-10t 이렇게.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5 더하기 50t 빼기 5에 t제곱 0부터 5까지. 5 더하기 250 마이너스 125인가요? 그럼 130이겠네. 그게 결정이 되는 거죠. 완전 올라갔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그러니까 125인 거야. 그러니까 합쳐서 130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야. 자, 3번 질문이 뭐야? 8초 동안 움직인 거리야. 그럼 얘들아 이미 끝났잖아. 5초 가면 위로 올라가. 그럼 5초부터 8초까지 내려오겠지.
이해했나? 아, 이거지. 움직인 거리 L은 인테그랄 0부터 5까지는 50-10tdt를 할 거고, 그 다음에 5부터 8까지는 뭐 하겠냐? 마이너스 50 플러스 10tdt를 하겠지. 이렇게. 괜찮으세요? 이게 얼마라고 그랬잖아. 이게 125야. 이게 125. 더하기 때 50t 플러스 5t 제곱에 5부터 8까지.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125, 125. 8려면 400에다가 마이너스. 떨어지긴 하겠구나. 125, 125니까 그치 50만 남겠구나. 170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리니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으로 가죠. 이게 왜 어렵냐면 뭘 지워야 되냐? 이것만 지우죠. 자, 실질적인 시험 문제는 얘가 잘 나올 거예요. 옳고 그름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산하는 방법을 외웠어? 아니야, 넌 니네가 이게 무슨 일인지 알고 푸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라고 하면 10분 문제를 내죠. 자, 10번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봐, 선생님이 그리는 동안. 여기 VT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북한을 그냥 가고 허낙을 갔다가 더 가야겠구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죠. 6, 5, 4, 2, 1, 1, 마이너스. 이게 VT예요. 괜찮아?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해놓을 거다. 여기다 여기 얼마야? 2분의 1. 여기 2분의 1. 여기 잘라. 1, 1, 2분의 1, 여기 2분의 1. 그러면 적분으로 하면 여기는 다 마이너스다. 그치? 뒤로 가는 거니까. 자, 1번 질문 물어봐봐. 뭐라고 돼 있어? 1번. T가 5에서 위치야. 5일 때 위치야. 그럼 앞으로 2분의 1 갔다가 1번. T가 5일 때의 위치. 2분의 1 빼기 2분의 1 빼기 1 빼기 1 빼기 2분의 1. 답. 마이너스 2분의 5. 끝. 이렇게. 처음 위치가 0인 거 맞지? 확인했다. 끝. 선생님 이해했나요? 자, 2번. 뭐라고 돼 있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처음 운동 방향 바꾸고 두 번째 운동 방향 바꿀 때까지 움직인 거리. 오케이. 이 넓이. 답 끝. 3.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제 니네한테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에 있는 20번이라던가 이런 게 좀 20번이나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20번이라던가 25번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울 겁니다. 자, 일단 진도는 끝났어요. 지금 또 잠깐 시간을 한 20분, 30분 들 테니까 풀어보세요. 앞에 거 이어서 푸셔도 되고요. 지금 배운 적분을 다시 푸셔도 됩니다. 오늘 마스터 하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봐.